이것이 증폭 투자라는 것입니다. 1억 시드로 이 과정을 11번 반복했을 때 모든 부채를 갚고 난 이후 17억이 순수익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바이낸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상승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아파르타 300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입니다. 제가 9월 16일 BITV 영상을 올렸고 11월 4일 대선 바로 직전에 제발 매수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지만 혹시나 갈아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TQ와 테슬라도 올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초안을 작업하는 11월 14일 수능날입니다. 원래 주말에는 그래도 코인이 쉬어주고 가는데, 지난 주말부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불장 초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은 수익률이 18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각 섹터 대장들의 잡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지코인도 밈코인 대장이자 테슬라 관련 코인이기에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 스타일은 알트코인 비중은 절대 높이 들고 가지 않습니다. 58,000% 상승 확률인 비트코인의 상승 파도를 확실하게 타고자 2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중이고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3억 가면 2배 레버리지면 6배를 가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2025년에 모든 알트가 다 올라갈지, 그리고 제가 가진 특정 알트코인이 화성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저는 극한의 확률과 극적인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6배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부터 2025년은 더블탑, 2013년 차트를 따라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미래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한번 탑을 찍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30에서 40%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은 날아갈 가능성이 크고,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즈음 알트 비중을 늘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가정하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 간다면 저 역시 계획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데 10시간 이상이 걸리기에 바로바로 제 관점이나 생각을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쇼츠로 매매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최근에 스레드를 시작했습니다. 스레드는 쇼츠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빈번하게 제 매매에 대해서 올리고 있고요. 쇼츠로는 큰 흐름 정도의 매매를 올린다면, 스레드에서는 소소한 단타나 스윙 같은 매매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잘 맞게 나왔고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래 스레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영상과는 다르게 좀 더 매운맛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 보시는 영상의 이미지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유튜버들이 고민하는 것들인데, 얼굴을 드러낼까? 계좌를 오픈할까? 아마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계좌 오픈의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계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는데요, 스레드에 가시면 제 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레드는 반말 문화가 베이스라 저 역시 대세를 따라 반말로 글을 올리니, 이런 점에 대해 오픈마인드 되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인 제가 왜 업비트가 아닌 BITU에 투자한지와 바이낸스 증폭 투자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 것이, 업비트는 현물이고 1배수 비트코인 그 자체입니다. BITU는 현물 추종으로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BITX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은 선물 추종이고 역시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BITU나 BITX나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수료, 배당 정도 차이가 있고, 장투가 아닌 딱 1년짜리 투자라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BITX의 경우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과 비교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불안정한 면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2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선물보다 현물 추종을 선호하고, TQ의 아버지인 프로쉐어즈의 이미지와 그 운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BITU를 선택했습니다. 세배는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증폭 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은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인 신민철님의 방법을 통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튜버 분들을 봤지만 가장 저랑 투자 타이밍이나 철학에서 비슷하신 분이고, 호칭을 이제 철이님으로 하겠습니다. 철이님이 무료 라방하신 장면인데요, 증폭 규칙으로는 1비트코인으로 77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제로 부를 쌓으신 분이고요. 제가 이분의 팬이긴 하지만 제가 결코 홍보를 해주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래도 설명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돼서 BITU든 증폭의 규칙이든 투자로 제 구독자분들도 부자가 되고 철이님 구독자분들도 부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아닐까요? 바이낸스에는 마진, 선물, 론으로 방법을 나눌 수 있고 서리님의 경우 마진, 선물, 론 모두 강의하시는데 저도 아직 이 투자법을 적용해보지 않아서 약간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으니 양해의 말씀 미리 부탁드립니다. 마진, 선물, 론 중 가장 초보의 영역인 마진만 오늘 보겠습니다. 마진을 통해 3,000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면 그중 내 돈은 1,000달러이고 2,000달러는 부채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LTV, 즉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30%로 잡으면 1,000달러를 투자한다 가정했을 때 부채 428달러를 일으키면 총 자산 1428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빌린 만큼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 이자가 복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승장 때는 평소에 갚지 않고 마지막 청산할 때 갚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버는 것이 워낙 압도적이라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투자 중 하락이 예상되면 바로 갚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철이님이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10에서 30% 사이로 LTV를 잡고 처음 30%의 LTV를 잡았다고 하면 30% 대출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비율이 줄게 되고 또다시 30%를 대출하고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자본으로 4,280만 원을 빌립니다. 총 1억 4,280만 원 중 부채는 30%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서 자산이 1억 7,140만 원이 되었을 때 부채는 여전히 4,280만 원이고 25%가 됩니다. 다시 돈을 빌립니다. 5,500만 원이 이제 총 부채가 되고 총 자산은 1억 8,340만 원입니다. LTV가 다시 30%가 됐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 자산이 2,200만 원이 되었을 때 부채는 25%가 됩니다. 그럼 또 돈을 빌리겠죠. 1억 시드로 이 과정을 11번 반복했을 때 모든 부채를 갚고 난 이후 17억이 순수익이 됩니다. 와, 대단하죠? 이게 무엇이랑 비슷한가요? 네,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 정부가 부채를 늘려가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LTV를 40%로 잡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제 생각에도 LTV는 30%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마진, 선물, 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청산에 대한 리스크를 진다는 것이고 혹시나 상황이 잘못될 경우 모든 돈이 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론은 좀 더 복잡하고 특히 론의 경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물의 경우 능숙한 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입니다.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 업비트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자금력으로 모두 커버했습니다. 코인은 팔면 바로 현금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USDT로 즉시 바꿀 수도 있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과 함께 운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홀더다, 내가 비트코인 호들러다 라고 하는 상징성과 주주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이분은 20살 CEO이신데 다른 계좌도 있지만 업비트에만 비트코인 3개 계좌 인증하신 분입니다. 제 목표는 이 코인만이라도 20살 유진님을 앞서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비트코인만 있다면 상승장에 알트 치고 나가고 2배 레버리지는 2배씩 오르고 선물도 쭉쭉 가는데 포모라고 하면 욕심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비트의 경우 해외 거래소 이체 시 입증 절차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고요. 또 이게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주목하는 경우도 생기고 제 아는 분도 예전에 10억 이상 거래를 하셨는데 돈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코인 입출금 시 주소 오표기로 잘못 전송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BITU, BITX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BTU라 부르겠습니다. BTU는 단기적 급상승에 매우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산을 몰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락해도 청산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휴지 조각 수준의 자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보다 그리고 업비트보다 보안성이 당연히 뛰어납니다. 전통적 거래소이고 이미 시스템이 완벽하죠. 사고가 터진다고 해도 바이낸스와 업비트는 무너지면 끝일지언정 주식거래소, 키움증권은 망해도 제 ETF는 안전합니다. 그 단점으로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매도 후 현금화 시키려면 3일이 필요하고 저희 경우 이제 비트코인 1억 5천부터는 일부 수량을 바이낸스나 업비트로 옮겨서 1배수 투자 현물로 사고 저 역시 증폭의 규칙을 일부 테스트해보려 하는데 만약에 매도한 이후 3일 동안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는 경우 저는 제 매도한 수량만큼 그 과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연초 비트코인이 1억에 가까울 때 이미 BITU를 매수했습니다. 8개월 동안 계좌가 녹아내리고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에 TQ가 마이너스 80%,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55%까지 갔습니다. 1년 동안 하락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다행히 2023년에는 하락을 딛고 142%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8개월 동안 비트가 흘러내려서 마음고생했는데
지금은 그 고생을 싹 잊게 해주었습니다. 스레드에 가시면 제 계좌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데 해외 주식 22%의 과세입니다. 저는 22%의 비용을 원형적 사고로 완전 럭키비키 보안성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장모님은 건드지 마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매년 몇백에서 몇천 세금을 내긴 했는데 2025년 저의 목표는 26년에 처음으로 억대의 세금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시작한 투자기에 이왕 낼 거 억대의 세금을 내보겠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는데 부디 철회되길 바랍니다. 멈춰!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입니다. 마진, 선물, 론이 있고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LTV나 배수 조정으로 리스크 회피가 일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진의 경우 사용이 간편하고 초보자도 쉽게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횡보나 상승장일 때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낸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 선수 같은 분들에게는 고배열 베팅이나 LT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 수량으로 또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수량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하이리스크 채권과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대출에 대출을 하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경우 횡보장에 점점 하락하는데 바이낸스의 경우 1배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비트와 똑같이 다른 코인과 교차가 용이하고 국내 거래소보다 거래 가능한 코인이 훨씬 다양할 겁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안성입니다. 저는 폰이 삼성이거든요. 일단 아이폰도 필요할 듯하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해야 합니다. 바이낸스도 보안 강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정말 혹시나 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털린다면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보다 가장 운영이 복잡하고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좀 더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의 상황에 따라 배율과 담보를 바꿔줘야 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강제 청산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10배수로 베팅을 하거나 선물을 무리하게 했을 때 강제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비트나 BITU의 경우 가격이 낮아지는 정도인데 강제 청산은 아예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비트는 처음부터 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다면 바이낸스에서는 처음부터 1000만 원의 원금이라면 이 100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레버리지 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게 만약 폭등장 단거리 달리기라 생각했을 때 B2보다는 수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코인 출금 시 주소 오류의 문제와 해외 거래소다 보니 CS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즉각 대응하기 힘들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상승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횡보나 약간의 상승장, 반감기 전후까지는 바이낸스에서 천천히 수량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결과론적이지만 반감기 전까지는 계속 횡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격한 하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의 경우 ETF 승인 효과로 그 전에 미리 올라와 주었지만 다음 반감기 때는 또 어떤 차트가 그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감기가 미대선과 같은 해에 물려있기 때문에 진폭이 매우 클 것이고 비투를 하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거의 꼭지부터 비투를 매수해서 8개월간 하락을 버텼지만 TQ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과 하락을 견뎠지 초보자 분들께는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돌려 바로 지금 우리는 바나나존 초입에 있습니다. 이미 바나나존이 시작했죠. 이때는 어떤 투자법이 좋을까요? 증폭 투자법이 수량을 늘려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BITU입니다. 폭등과 급락 시 V자 반등이 예상되면 최고의 상품이죠. V자 반등에 LTV 30% 맞출 때가 아니잖아요. 폭등이면 닭 BITU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00% 비율로 풀 레버리지를 가져가고 1억 수익 낼 거 2억 내고 3억 수익 낼 거 6억 내고 22% 세금 내겠습니다. 그 정도면 도지코인, 페페, 봉크, 수익 전혀 안 부럽습니다.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자랑할 거 있으면 네가 새끼야 자랑을 해. 만약 바이낸스로 풀 담보, 풀 레버리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급락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풀 담보, 풀 레버리지는 all or nothing 전략입니다.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철이님이 추천하시는 30% LTV에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안전할 수 있겠고 담보 비율을 늘리면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하거나 더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으니 위에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트레이딩에 익숙하시다면 BITU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때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 국가 인증을 받았던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직장인이 정말 소중하게 모은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 한 개와 이더리움 한 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연봉 수준의 돈이 날아갔을 때 그게 저의 실수도 저의 실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실수가 맞겠죠. 만약 거래소가 정부가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 믿지 마시고 무조건 돈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보안과 해킹 등 안정성을 중요하게 말씀드린 점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 영상에 배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드디어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2025년은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힘껏 화성까지 날아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두들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